왜 우리는 편해질수록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낄까?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잠든다. 매일이 비슷하다. 큰 문제는 없다. 위험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으며 특별히 힘들지도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밤이 되면 뭔가 허전하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이 두렵다. 이게 뭘까? 왜 편안한데 불안할까? 왜 안정적인데 흔들릴까? 사회는 우리에게 안락함을 성공이라고 가르쳤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괜찮은 집에 살며 크게 문제없이 사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배웠다. 위험을 피하고 실패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다. 젊을 때부터 우리는 안락함을 목표로 달려왔다. 불편한 것을 피하고 힘든 것을 회피하며 편한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삶, 크게 힘들지 않은 일상, 크게 위험하지 않은 관계. 우리는 성공한 걸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고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며 이 정도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지 말자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덜 나쁜 삶을 선택하게 됐을까?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가?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지혜처럼 포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갈등을 피하고 도전을 회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여겨진다. 괜히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이만하면 됐지.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 같은 말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이 말들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막는 말들이다. 편안함 속에 머무르라는 말이고 지금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시도하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 말들을 듣고 안심한다. 그래, 굳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지. 하지만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무언가가 죽어간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시도했는가? 무엇을 새로 배웠는가? 어떤 불편함을 감수했는가?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었다는 뜻이다. 내일도 오늘의 반복일 것이고 모레도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복은 안전하다.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까? 편안한 하루와 의미 있는 하루는 다르다. 편안함은 당장은 좋지만 쌓이지 않는다. 의미는 불편할 수 있지만 쌓인다. 그리고 쌓인 의미가 인생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 속에서 불안해한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현실이다. 편안한데 불안하고 안정적인데 초조하며 위험하지 않은데 두렵다. 이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살다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걸,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하지만 그 감지를 무시한다.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변화가 두려우니까, 지금 위치를 잃을까봐 무서우니까.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안락함을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으로 보았다. 그는 고통을 찬양한 게 아니다. 무조건 힘들게 살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니체가 경계한 것은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안락함, 질문하지 않게 만드는 편안함,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게 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인간이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고 봤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 편안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무너진다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쌓아가고 있는가? 니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가 고통을 찬양했다고, 힘들게 살라고 강요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건 다르다. 고통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성장을 멈추고 의미를 잃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니체가 경계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안락함에 중독된 삶이었다. 안락함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안락함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니체는 안락함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봤다. 여기서 약하다는 건 신체적 약함이 아니라 정신적 약함이다. 질문하지 않게 되고 도전하지 않게 되며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편안한 삶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춘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은 지금의 안락함을 위협한다. 답을 찾으려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 편안함 속에서 질문을 묻어버린다. 니체가 말한 최후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건 철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최후의 인간은 더 이상 위대한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다. 도전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며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난 행복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감각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평화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니체는 이런 인간이 인류의 종착점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아무도 더 이상 자기를 넘어서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으며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는 세상을 두려워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최후의 인간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 쉬고 다시 출근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이게 행복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며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들. 이들은 불행하지 않다.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냥 무감각하다. 살아있다는 느낌도 죽어간다는 느낌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 니체가 경계한 건 바로 이 무감각이다. 고통도 없지만 기쁨도 없는 삶, 실패도 없지만 성취도 없는 삶, 위험도 없지만 의미도 없는 삶이다. 안락함은 인간을 질문하지 않게 만든다는 게 니체의 핵심 통찰이다.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묻는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해답을 찾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며 성장하게 만든다. 하지만 편안하면 묻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답도 없고 답이 없으면 변화도 없으며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멈춘다.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않는다. 숨쉬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라고 봤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는 존재,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존재, 편안함 속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락함은 이 본질을 억누른다. 자기 극복을 멈추게 만든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모든 도전을 막는다. 이미 충분해라는 말이 모든 성장을 차단한다.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 신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간다.
그렇다면 니체는 무조건 불편하게 살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다. 니체는 고통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고통은 성장의 부산물일 뿐이다. 중요한 건 성장이다. 자기 극복이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시도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힘듦은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반대로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불편함도 없지만 의미도 없다. 편안하지만 공허하다. 안전하지만 죽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의 반복을 오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니체의 질문은 간단하다. 너는 지금 살아있는가? 숨 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다. 안전한 것과 의미 있는 것은 다르다.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니체가 본 안락함의 본질은 이것이다. 안락함은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죽인다. 천천히,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죽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평화라고 착각한다. 안락함이 삶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극적이지 않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히,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의미를 잃어간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낀다. 이 정도면 편하고 좋은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다. 불만이 쌓인다. 짜증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며, 이유 없이 공허하다. 왜 그럴까? 하고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 문제는 안락함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도전하지 않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회피한다.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고 내일 한 일을 모레도 한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대화를 나누며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이 구조 속에서 성장은 멈춘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 배움도 없고 도전이 없으니 성취도 없으며 변화가 없으니 발전도 없다. 우리는 정체된다. 살아있지만 정지해 있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자리를 맴돈다. 당신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1년을 산 게 아니라 하루를 365번 반복한 것이다. 불만은 쌓이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 불만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 변화가 불편하니까. 지금 위치를 잃을까봐 무섭니까? 그래서 불만을 안고 산다. 불만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만은 분노로 바뀐다. 세상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뀐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지? 왜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거지? 하는 자책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 불만과 분노만 쌓일 뿐이다. 비교가 늘어난다. 안락함 속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삶에 의미가 없으니 남의 삶을 본다. SNS를 열면 성공한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비교는 불행을 만든다. 비교는 현재를 부정하게 만든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게 만들며 부족함만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도 변화는 없다.
비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동하려면 불편해하고 불편함은 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비교는 냉소로 바뀐다. 저 사람들도 겉만 그런 거야. 다 가짜야. 의미 없어. 같은 냉소로 자신을 방어한다. 냉소는 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고통을 피하려다 의미까지 피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니체가 가장 경계한 게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안락함을 선택한다. 힘든 일을 피하고 어려운 관계를 회피하며 도전적인 선택을 거부한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는 과정에서 의미도 함께 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의미는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은 대부분 힘들다. 의미 있는 관계는 대부분 복잡하다. 의미 있는 선택은 대부분 위험하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편안하지만 공허한 삶, 안전하지만 무의미한 삶, 위험하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한 일 중에 의미 있었던 게 뭐가 있는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진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는가? 오늘 내린 선택 중에 용기가 필요했던 선택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은 그냥 지나간 하루다. 기록되지 않는 하루, 기억되지 않는 하루, 의미 없이 소비된 하루다. 이런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며 결국 인생이 된다. 의미 없는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게 안락함이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의미를 빼앗으면서 무너뜨린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뭔가 달라져야 해. 이렇게 살 순 없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하고 싶지 않다. 변화는 불편하니까. 변화는 위험하니까. 변화는 지금 가진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말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문다.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안락함의 함정이다. 안락함은 우리를 가둔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동안 삶은 무너진다.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진다. 니체는 이 과정을 정확히 봤다. 안락함이 어떻게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의미를 빼앗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느낌을 잃게 만드는지를 봤다. 그래서 그는 경고했다. 편안함을 경계하라고, 안락함에 중독되지 말라고,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여전히 안락함을 추구한다. 더 편한 삶, 더 안전한 선택, 더 위험하지 않은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안락함의 길인가? 의미의 길인가? 편안하게 죽어가는 길인가? 불편하지만 살아있는 길인가? 그렇다면 니체는 무엇을 제안했을까? 니체는 안락함 대신 자기 극복을 제안했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다.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그런 게 아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태도, 그게 전부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해보려는 용기, 어제 피했던 불편함을 오늘은 감수해보는 선택. 이게 자기 극복이다.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어제의 나와 싸우라는 것이다. 어제의 습관, 어제의 두려움, 어제의 안락함과 싸우라는 것이다. 니체는 위대한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건 의식하는 삶이다. 의식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 방향을 정하는 삶,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의식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오늘은 이것만큼은 해보겠다고 결심해 본 적 있는가? 의식 없이 사는 삶은 반복일 뿐이다. 같은 하루, 같은 선택, 같은 결과의 반복이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작은 것이라도 달라진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변화가 되고, 변화가 쌓여서 성장이 되며, 성장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다.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출근하는 것. 늘 먹던 메뉴가 아닌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것. 늘 보던 영상이 아닌 책을 펼쳐보는 것.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뇌를 깨운다. 습관을 깨뜨린다. 자동화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큰 변화는 이런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오늘 하나만 바꿔보라.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나만 해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남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 극복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부족하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다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조금이라도 시도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성장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인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의식하라는 메시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니체를 읽고 그래. 나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니체의 메시지가 아니다. 니체는 위대함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깨어있으라고 말했다. 의식하며 살라고 말했다. 자동 조종으로 살지 말고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며 안락함에 잠들지 말라고 말했다. 오늘 하루를 의식하는 것, 그게 시작이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의식하는 것이다. 의식하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진다. 의식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살 뿐이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다. 불편하다는 건 익숙한 것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편안한 구역을 떠났다는 뜻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있다. 불편함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삶,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이다. 반대로 불편함이 있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다.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배우며 뭔가를 극복하는 삶이다. 당신은 최근에 언제 불편함을 느꼈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어색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 기억이 오래됐다면 당신은 오래전부터 성장을 멈춘 것이다. 니체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니체는 질문만 던진다. 너는 정말 살고 있는가? 너는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너는 어제의 너를 넘어서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불편하다. 솔직하게 답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 불편함이 중요하다. 이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 완전히 안락함에 잠든 사람,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다.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편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나를 살게 하고 있는가? 그 편안함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그 안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무감각하게 만드는가? 그 안락함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답은 당신만 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니체는 이것을 원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것, 깨어나게 만드는 것,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각자가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안락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불편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의식하고 선택하는 삶이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걷는 삶이다. 그게 니체가 말한 살아있는 삶이다.